저의 정치 입문을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 입당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아직 우리 당의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지상명령인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당의 단합과 통합이 중요합니다. 갈등의 경선이 아닌 통합과 정책의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제게 대임을 맡겨주신다면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분명히 구별하겠습니다.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부 개입으로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무분별한 국가주도 산업정책과 미래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재정 포퓰리즘도 즉각 중단하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실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무너진 서민, 취약계층의 삶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취약계층에게는 생사가 걸린 전쟁입니다. 저는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그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거리두기 방역 체계를 과학적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이분들의 생업활동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100일 안에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가동하겠습니다. 금융지원, 손실에 따른 충분한 보상 지원, 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업수당 지급기간도 획기적으로 연장하여 실업에 놓인 분들이 재취업할 때까지 가족 생계유지 지원도 하겠습니다. 저는 대임을 맡겨주시면 먼저 국민을 코로나 위기에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국정 가장 1순위의 아젠다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제도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다시 글로벌 첨단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과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는 규제 영향 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을 통해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유년부터 노년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과 복지 체계를 촘촘하고 충분하게 구축하고 납세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스마트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은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입니다. 청년 모두가 부모 찬스가 아닌 본인 찬스로 대학에 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와 채용 시스템을 마련하여 기회의 세습을 차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값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집에 관한 세금을 내리고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원가 주택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이 싼 값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이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함은 물론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보장 시스템 구축을 통해 든든한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양질의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충분히 창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들께서 저를 정치에 불러낸 이유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의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 조작에 관여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권에 경고합니다. 언론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재법을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끝내 처리한다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 이 악법의 무효화를 위해 투쟁하고 관철할 것입니다. 북한의 굴종적인 태도로는 북핵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북핵 협상은 당당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북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있어 북한의 눈치를 보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사구시 외교를 통해 방향 잃은 국제관계를 복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이 일들은 국민 통합으로 국민이 하나가 되어야 성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홍준표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이 길어지고 백신 무능으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우리 잃지 맙시다. 우리는 좌절을 이겨낸 경험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작년에 8,200명을 상대로 국민 인덱스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나라와 자신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일자리, 노후, 복지, 국가안보 등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응답을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러한 우리 국민들의 근심 걱정을 들고 대한민국 발전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이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들고 그리고 선진국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G7의 당당한 일원이 되어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그리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개혁, 강성 기종노조 척결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정리하겠습니다. 현 정권이 만든 공수처, 탈원전 등 적폐도 청산을 해야 합니다. 오늘만 살 것처럼 퍼주기에만 집중하는 분배 포퓰리즘의 유혹도 막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두 갈래길에 와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번영의 길과 그리고 이제 다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퇴보의 길입니다. 답은 명확하지요. 선진국 시대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정 7대 개혁 비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정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지방행정구조 2단계 개편 등을 토대로 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체인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해서 공무원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행정과 재정개혁만으로 채무제로를 달성했던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국가채무 1천조 시대의 파탄난 재정을 균형재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진국형 경제 시스템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복원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세제개혁과 규제철폐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 기종노조의 폐악을 척결하고 노동 유연성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서민 복지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분배 포퓰리즘은 진정한 서민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선진복지 사회가 진정 서민복지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심 고밀도 개발과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로 공공부문은 특히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고 꽉 막힌 금융 지원을 완화하여 더 쉽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제도가 불공정한데 이 불공정한 제도를 두고 공정을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입시를 정시 위주로 바꾸고 고시를 부활시키고 교육과 인재선발, 취업체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법치와 공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사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수처는 폐지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안 수사 기능만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수사국을 독립시켜 한국형 FBI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 수사의 새로운 모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외교 안보 기조를 확 바꾸겠습니다. 튼튼한 국방,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가의 존엄과 국가의 안전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는 상호 불간섭주의와 체제경쟁주의로 대북 정책을 바꾸겠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한미 간의 나토식 핵 공유 협정을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4군 체제로 개편하고 첨단 전자전 시대에 대비해서 모병제와 지원병제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의 다양성과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문화의 편향성을 회복하고 창의와 자유를 존중으로 하는 글로벌 문화강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BS를 제외하고 모두 방송은 민영화해서 민간방송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가정상화의 기초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선진국 시대가 진행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결코 빚을 떠넘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도약의 발목을 잡는 그 어떤 것에도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활짝 열 것입니다. 든든한 홍준표 말이 할 수 있다고 자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째 하다 보니까 럭키 세븐이 됐네요. 마스크 벗고 할까요? 벌써 시작됐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망친 국정을 회복시켜서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저 황교안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경제 살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 중소기업 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 대기업은 간섭만 안 하면 됩니다. 자유만 주면 됩니다. 이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입니다. 경제정책의 기조도 중소기업 성장의 길로 가야만 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를 4차 산업혁명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이를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살 길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깜놀 10억 벤처 창업 배틀을 매일 열겠습니다. 모두 깜짝 놀랄 배틀입니다. 한 달간 경연한 후에 우승자에게 10억을 지원하는 그런 획기적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새 배틀이 출발합니다. 매일 새 배틀이 출발합니다. 매일 10억씩을 포상합니다. 그것으로 창업자금 만들고 앞으로 기업을 키워가는, 스타트업을 키워가는 그런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곧바로 많은 지원자들이 쇄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들이 상품화되면서 창업이 획기적으로 늘고 일자리가 대거 마련될 것입니다. 눌리고 침체된 사회 분위기가 생동감 있게 확 바뀔 것입니다. 행복한 나의 집 프로젝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명품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고 대출 규제 확 풀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겠습니다. 7대 갈라파고스 규제만 없애도 9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쁜 규제 확 풀겠습니다. 경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산업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신복지 체계를 만들어서 인간다운 삶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안보 지키겠습니다. 무너진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또 현대화해야 합니다. 국민 자존심을 지키는 대중 대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청주 간첩단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의 지령 내용, 이른바 반보수 투쟁, 그리고 황교안 매장, 우리 국민과 나라가 절대로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겠습니다.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자기 실현을 돕기 위해서 미래 청년부를 신설하고 내각의 3분의 1을 30대 40대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부정선거로 치러지면 내년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한다고 한들, 또 아무리 좋은 후보를 낸다 한들 저들이 부정선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드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 또 4.15 총선에서 보듯이 다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여론 조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보십시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지금 지지율이 40%가 넘는 게 말이 됩니까?
선거 불법 발견이어서 엄단해야 합니다.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수개표로 전환하는 등 공정선거 대안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정권교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똘똘 뭉쳐야 합니다. 보수의 실패는 분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과 당 지도부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선당후사하는 협력과 동참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당 밖의 범야권 세력과의 통합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뭇거리는 것은 역사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황교안이 답입니다. 저는 입법사법행정 3부에서 책임자로서 국정 전반을 통할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엄혹한 시기에 국정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저에게 다른 분들에게 상대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경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황교안이 국민들에게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 안전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 문재인 정권은 국민께 절망을 드렸지만 저 황교안은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형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많은 상점들이 문 닫은 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한 젊은 사장은 이 정부는 악마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더군요. 그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만과 좌절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들,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원칙도 없는 방역대책으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위로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구호에 희망을 걸었지만 적폐청산에 몰두하고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 때문에 국민의 삶은 더 피폐해졌습니다. 끝도 보이지 않는 위선과 내로남불, 모든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어쩌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정치에 대한 위기감, 답답함, 절망감,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든지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 아닌가요?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하시면 무능이요. 알고도 그대로 계셨다면 공범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정치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삼류라는 말 잘 아시죠?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 이제는 그냥 부끄러운 정치가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품격에 걸맞지 않은 못난 정치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저희 첫 번째 비전은 정치가 부끄럽지 않은 나라입니다.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정치인,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치인,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정치권의 벽을 높이만 쌓아가는 기성정치인.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다시 서기 위해서는 정치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결국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통령이 이 나라와 정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권을 교체해야만,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 분노의 결집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 정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찬 정부가 집권했을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다시 과거 청산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희 두 번째 비전은 청년에게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 강사는 대놓고 청년들에게 이 나라는 희망이 없으니 대한민국을 떠나라 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자기들은 다 올라가 놓고 올라오는 사다리를 뻥뻥 차버리는 통에 우리 청년들 좁아진 취업의 문을 두드리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 문은 좁아지고 최저임금 갑자기 올리는 바람에 그나마 있던 알바 자리도 줄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며 한숨 짓는 청년들, 어떻게 해서든지 삶의 기초가 되는 목돈을 마련하려고 영끌, 비투, 주식에 코인에 미래를 맡겨야 하는 청년들, 이러한 청년들에게 내 일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청년 고용 몇 명, 정규직 전환 몇 명, 국민의 눈을 속이는 숫자 노름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정책으로 오히려 청년들에게 빚만 떠넘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아침이 기다려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미래에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 최재형,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제는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양보하여 청년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노동개혁 반드시 시행해서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해서 청년들에게 장래의 빚 덜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금수저 흑수저로 인생이 갈려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육제도 개혁해야 합니다.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고 실력으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국가가 미래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혁신의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과 연구개발의 디딤돌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청년들의 열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저 최재형이 무너진 희망의 사다리 복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압니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5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